태안군이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의 운영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당장 이달 말 운영 종료를 앞두고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네팔로 교육봉사를 간 충남 교사 4명이 트레킹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충남도의회가 도교육청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세금으로 간 봉사 일정 대부분이 관광으로 채워졌다는 지적입니다. 청양군 내 청년 인구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외부로 유출되는 청년 인구를 막기 위해 청양군이 청춘거리 조성에 나섰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홍성에 사는 6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 49번 확진자와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태안군이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의 운영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당장 이달 말 운영 종료를 앞두고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태안군 환경관리센터. 태안에서 나오는 모든 생활쓰레기가 모이는 곳입니다. 하루에 45톤을 소각할 수 있는 규모로 17년 동안 가동되고 있습니다. 당초 인근 주민과 맺은 협약에 따라 이달 말 운영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태안군은 그동안 연장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인근 8개 마을에 기금 출연과 지원 사업을 약속하고 주민과 운영 연장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센터가 위치한 태안읍 삭선삼리에는 반대 연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태안군 발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뭘까? 이곳 주민들은 재협약을 앞두고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던 겁니다. 애초에 운영 연장에 반대했기 때문에 태안군과 협의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싫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30년, 32년 동안 우리가 쓰레기장을 우리 동네가 안고 살았는데 그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더 이상은 후손들을 위해서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참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참석합니까? 처리시설 반경 2km 이내 마을이 참여하지 않은 협약은 무효라며 법적인 소송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태안군의 일을 인접에 있는 서산시나 홍성군이나 아니면 해미나 이런 주변에서 태안군의 일을 결정을 한다면 여러분들 이 군수를 비롯해서 누가 이거 인정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태안군의 일인데 왜 인접군에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태안군은 처리시설 소재지 마을이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7개 마을이 모두 참여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 만큼 재협약 체결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앞으로 반대 집회를 열고 운영 종료 이후부터 쓰레기차 출입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관련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올해 초 네팔에서 충남 교육봉사단이 눈사태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봉사 취지와 달리 트레킹 일정이 대부분이어서 세금으로 관광을 갔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었는데요. 충남도의회가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교육청의 책임을 따져 물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네팔로 교육봉사를 갔던 충남 교사 4명은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트레킹 중 눈사태를 만났습니다. 당시 기상 악화로 수색 작업이 중단됐고 이후 눈이 녹으면서 사고가 난 지 3달이 지나서야 시신을 모두 수습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에 애도가 잇따랐지만 봉사 일정이 대부분 관광으로 채워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충남도의 교육행정 질문에서도 교원들의 해외 교육봉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대근 의원은 교육봉사 6일 중 실제 봉사 일정은 4일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현지 학교 휴교로 6일에서 4.5일로 축소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네팔은 학교 간 이동이 차량으로 어려워 트레킹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봉사활동이 정상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인당 연수 경비는 253만 원이었으며 지금은 개인당 최대 금액인 200만 원을 받았고 개인 부담금은 53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제대로 된 봉사활동도 하지 못하고 봉사활동을 제외하면 대부분 관광 일정으로 채워진 것은 분명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 책임을 물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연수 취지에 맞게 봉사활동 비율을 늘리고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 봉사형 교원 해외 교육 체험 연수 프로그램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봉사활동 비율을 늘리는 등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김지철 교육감님께 재발 방지 대책과 사고로 희생된 고인의 유족들과 충남 도민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 교육감은 도민과 유가족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네팔의 경우 대지진 발생 이후 학교 건물 복구를 위해 교육봉사를 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에 네팔 대지진으로 붕괴된 학교 건물 복구를 위해서 후원금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지역들은 교육봉사와 노력봉사가 주를 이루었고 물론 후원기금을 제공하거나 이런 것은 봉사단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해왔습니다. 김 교육감은 또 앞으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교원 해외 연수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홍성에 사는 6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1일 대전 49번 확진자와 대전에서 만나 함께 밥을 먹었으며 자가격리 중 검사 결과 17일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밀접 접촉자는 남편과 딸 등 2명입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의 동선을 조사해 공개하고 방문지는 방역 소독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홍성 지역 확진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으며 충남 전체 누적 확진자는 156명입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도내 소상공인 가게는 472곳이며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휴업을 한 점포는 704곳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는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에 최대 300만 원, 휴업한 곳은 최대 100만 원을 각각 지원할 방침입니다. 가게 주인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영업을 하지 못한 곳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나 휴업 등 증빙 자료를 갖고 각 시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은 농어촌 지역의 공통적인 현안입니다. 청양에서도 인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특히 청년 인구가 해마다 감소해 문제인데 청양군이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청양군 청양읍의 한 골목길입니다. 옛 버스터미널이 있던 자리로 지금은 낡은 빈 건물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비어있던 여인숙을 청년들이 나서 동아리방으로 리모델링했지만 거리는 좀처럼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 비중이 노인분들에게 맞춰져 있다 보니까 대학생분들이나 고등학생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들이 부족한 게 당연한 현실이에요. 지난해 기준 청양군 청년 인구는 7천여 명, 3년 사이 1,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인구 가운데 청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상황. 청년들은 주거 공간과 문화 인프라 부족 등을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거주 공간이 제일 문제였어요. 아무리 여기서 청년들이 직장을 잡아도 이제 독립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독립을 하기에는 뭐 원룸이라던가 보증금이 너무 다른 데 비해서 자기가 느끼기에 너무 세가지고 아마 좀 더 싼 도시 지역으로 나가서 아마 그렇게 유출되는 것 같아요. 외지로 빠져나가는 청년 인구를 막기 위해 청양군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버스 터미널이 이전한 이후 상권이 쇠퇴한 자리에 청춘거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문화 공간을, 기존 세대에게는 옛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추억을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버스 터미널이 있던 곳은 청년들을 위한 전시와 놀이 공간으로, 여가는 주거와 창업 시설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침체되고 늙어가고 있는 이 청양읍 구 도심지가 청년들이 찾아들게 돼서 활력을 찾고 또 창업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따라서 이 청양이 좀 활기찬 마을로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춘거리는 리모델링과 신축 공사를 거쳐 내년 완공될 전망입니다.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청양군의 시도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법 위반율이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환경부가 2019년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충남도 배출 사업장의 위반율은 2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5%대를 기록한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환경부는 전국 대기와 수질 등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0만 개 가운데 4만여 개를 대상으로 점검률과 위반율을 평가했습니다. 반면 당진에선 공장시설 개선 효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올해 말까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당진시는 2017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당진화력본부 등 사업장 22곳과 체결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협약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제철소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지난해 17,000여 톤으로 3년 전보다 18%, 당진화력본부의 배출량은 같은 기간 42% 감소했습니다. 시는 저감시설 교체와 저유황탄 도입 등 공장시설 개선을 통해 올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진 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가운데 일종 22곳에서 대기오염물질의 99%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당진제철소와 당진화력본부가 일종 배출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충남 지역 학교 29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은 최근 열린 정례회에서 학교 29곳 폐교로 발생한 매각대금만 380억여 원에 달한다며 문 닫은 학교를 다양한 체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폐교 뒤 매각이 늦어지면 빈 공간으로 남은 학교는 흉물로 방치돼 미관을 해치고 범죄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의원은 폐교를 숲체험이나 농사, 사회적 경제학교 등으로 리모델링해 충남의 특색을 살린 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자입니다. 태안군의 자랑이자 천연기념물인 신두리 해안사구에 방목된 소가 한동안 풀만 먹어야 하는 것으로 전해져 또 다른 얘기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춘 쇠똥구리를 복원하기 위해 항생제가 포함된 사료 대신 자연 그대로의 풀만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태안군의 부의장인 박용성 의원은 문화예술가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가 풀만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나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군은 한우 방목을 통한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용역사인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790만 원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사는 1년간 300만 원을 들여 인근 마을에서 키우고 있는 어미소를 임대하고 지난 4월부터 신두리 해안사구 현장에 방목했으며 5월엔 새끼를 낳아 현재는 2마리가 된 상태입니다. 본래 사업 취지는 한우를 방목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옛 시골 정취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는데 쇠똥구리 복원이 추가되면서 새끼에게 젖을 물려야 하는 어미소가 풀만 먹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용역 기간인 9월까지 쇠똥구리가 나타나지 않으면 계약 기간을 연장할 것인가라고 물은 뒤 소의 건강이 걱정되긴 하지만 사료를 먹이라고 하진 않겠다. 그러나 쇠똥구리를 접목시키고자 했다면 방사까지 고민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태안군은 현재 소의 건강에 문제가 없고 쇠똥구리가 자연적으로 복원되지 않을 경우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가 도내 산업재해 위험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구조물 공사 현장과 하천 정비 공사장 등 지자체 발주공사 81곳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추락과 차량 추돌, 붕괴 등을 집중 검사할 예정으로 도는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점검은 혹서기와 장마를 대비해 붕괴 위험과 추락을 비롯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충남교육청이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을 성장시키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징검다리 교실을 운영합니다. 징검다리 교실은 교사 등이 멘토가 돼 취약계층 학생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용품과 학습 준비물, 진로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은 올해 예산 4억 원을 들여 초중고 교실 400여 곳에 지원할 방침입니다. 교육청은 이 사업이 즐거운 학교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진 풍어당제와 영웅바위가 당진시의 향토 유적으로 지정됐습니다. 3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한진 풍어당제는 지역 어업의 전통과 공동체 문화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영웅바위는 한진나루 인근 암초섬에 있는 웅장한 바위로 조선왕조실록과 대동여지도 등에 기록돼 당진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매헌 윤봉길 의사 탄신 112주년을 기념하는 윤봉길 다시 태어나 만나다 행사가 오는 20일 예산 충일사에서 열립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매헌 윤봉길 월진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선 오후 6시부터 독립군 아리랑 퍼포먼스와 탄신 기념식, 풍물단 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홍성군 보건소가 비만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수강 대상은 20세 이상 59세 미만이고 체지방률 25% 이상인 남성과 30% 이상인 여성입니다. 오는 22일부터 일주일에 3번씩 8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점핑과 스피닝, 수영, 복싱 등 4개 학원에서 주간 80명, 야간 60명으로 나눠서 운영됩니다. 태안소방서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차량 화재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차량 화재는 에어컨을 무리하게 가동하거나 장거리 운행으로 인해 엔진이 과열될 경우 발생하는데요. 예방을 위해선 차량용 소화기 비치와 오일 점검, 계기판 엔진 온도 확인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북부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산발적 빗방울이,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태안과 청양이 18도, 당진, 서산, 홍성과 예산은 19도로 예보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당진과 태안이 27도, 서산, 홍성, 청양은 28도, 예산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빨래는 습도가 높아 잘 마르지 않겠고요. 비가 그친 뒤라면 세차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비 소식이 있는 만큼 휴대하기 좋은 가벼운 우산 챙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맑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정체전선 위치에 따라 강수 지역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기상정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금요일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맑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m, 서해 남부는 0.5m에서 1m까지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